또한 흙을 돋우던 기존의 블록형에서 오목형으로 흙을 낮게 다져 빗물을 좀 더 오래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총 240mm의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친 조사 결과 요 빨간색은 옥상 녹화의 경우고 파란색은 옥상 녹화가 없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온 비가 그게 나오는 게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아, 제일 많이 올 때가 네네. 시간 좀 뒤에.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지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들 다 많이 왔을 때 얘만은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에 홍수에 기여를 덜하고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이만한 규모의 정원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5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절반 정도만 빠져나갑니다. 물론 빗물을 가뒀다가 방류하는 지하 조류주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곳에 대형으로 설치돼 있어서 폭우 땐 많은 지역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 정원과 빗물 저금통의 핵심은 적어도 내 지붕 면적의 빗물만큼은 내가 모았다가 쓰거나 비가 그친 뒤에 조금씩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지만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움직임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넘게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수원의 차량 등록사업소. 이곳 전광판엔 매일 빗물 이용 수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한 번 물을 내릴 때마다 10리터 이상의 많은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수돗물 대신 빗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 사용량의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4개월 동안 평균 했을 때 약 40% 정도 좀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 세척해서 나가는 거니까 큰 이물질만 제거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투자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 사용량 중 90%를 외부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시로선 버려지는 빗물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부터 아예 빗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관내 50여 곳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웬만한 채소는 집에서 키워 먹는 조영호 씨. 평소에는 빗물을 그냥 받아 썼지만 수원시가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줘 아예 빗물 저금통을 들여놨습니다. 돈도 덜 나가고 좋죠 뭐. 수돗물도 그 조금인 것 같아도 한 달 모으면 그 많잖아요. 한 달 계속 퍼주려면 수돗물로 하려면 몇만 원씩 나와요. 빗물 저금통은 위생적이고 쓰기도 간편합니다. 아, 너무 편안하죠. 맨날 물 들고 저기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만히 스위치만 넣고 가서 틀면 그냥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개발과 동시에 체계적인 빗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곳도 있습니다. 2007년 옛 운동장 부지에 들어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물이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커져 주변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었습니다. 빗물 관리 시설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설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3%를 더 추가를 해주면은 개발자들한테도 이득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빗물 저류 시설을 놔둠으로써 입주자들도 그 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건물의 옥상과 지표면에서 모아진 빗물은 지하에 1,000톤짜리 탱크 3개에 저장됩니다. 모아진 빗물은 다시 올려보내 건물 내 공용 화장실과 조경용수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빗물은 연간 4만 톤이나 됩니다. 한 달 평균 3,000톤 이상의 수돗물을 빗물로 대체해 연간 5천만 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됐습니다. 동시에 1만 킬로와트의 전력 사용도 줄였습니다. 에어컨 한 대를 하루 8시간 600일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호수관리나 에너지 이런 분야의 등급이 사실은 그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변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한 어떤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줌을 통해서
지난 봄 우리나라엔 평균 264mm